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제 열기, 찾아보기, 오전 카말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계산 작업하기. 저희들 교재 140페이지고요. 자, 문제 4번, 표 6.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4의 모델명 매출액, 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세 개의 데이터 확인하시고, 표 6의, 표 6, 어디 있죠? 밑에 있는, 저 밑에 있군요. 표 6의 다음 영역에 모델 번호 결제 방법별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매출 번호는 모델명의 D 두 글자임. average if right 함수 사용한 대열 수식.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자, 배열 수식 작업이니까 전체적인 맥락, 뭐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하겠다. 계산은 평균 계산이네요. 자, 그거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모델 번호 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조건 한 개. 결제 방법 별에서 조건 두 개.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AND입니까? OR입니까? 어? 그리고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그죠? 자동 치우기 몇 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까? 한 번, 두 번 사용하셔야 같은 형태의 수식을 다 채울 수 있네요. 자, 오케이. 한 개의 셀만 선택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이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이거 조건 여러 개일 때 가로 열고 닫고는, 지금은 저는 좀 익숙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다뤘으니까, 익숙하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열해놓고 나중에 닫으세요. 열고 닫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보일 겁니다. 자, 모델 번호를 가져왔, 모델명을 가져왔어. 모델명에 있는, 모델 번호 자체는 없죠. 모델명을 가져왔어. 자, 이 모델명은 3, 4, 12, 12개의 셀에 똑같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똑같은 데이터. 그래서 절대 참조. 요 자료에 오른쪽 D, 친절하지 않다 그랬죠. 오른쪽 D, 라이트.
콤마 두 개를 뽑았을 때 그게 그러면 04, 01, 02 문자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도 이 모델 자, 표 6에 있는 모델 번호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문자 이해하겠죠. 이해되세요? 라이트가 여기서 모델명을 뽑았잖아요. 라이트 종류. 그러면 0103, 020, 01, 02, 03, 0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요? 문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도 문자이어야 문제가 성립이 되겠죠. 오케이. 자, 참조. G29는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기준값. G29, G30, G31, G32.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 것도 막 대항카드에도 G29, G30, G31, G32로 흘러가죠. 그러면 전체적 현황을 봤을 때 G가 안 변하네요. G에 달러, F4분기는. 자,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받고, 자, AND 조건에 대해서 곱하기, AND OR 함수가 없습니다. 곱하기,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자, 그 다음, 결제 방법 되었으니까, 결제 방법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이 원본 자료는 12개의 셀에 똑같이 나타나야 되죠. 절대 참조, 이꼴. 자, 위에 있는 한국화 결제 방법에 대한 기준값,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 표 6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셔야겠죠. 그럼 참조. 이건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오케이. H28, I28, J28. 그 다음 여기 오더라도 H28, I28, J28. 그럼 그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하죠. 그러면 어디에? 28에 달러가 있어야 되겠구나. if 함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 평균 구하러 가는 건 if가 무조건 따라다닐 겁니다, 이거. 0값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if 가로 열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계수 평균이죠. 그럼 평균 계산할 때 매출액이라고 했죠. 자, 방금 문제에서 모델명 매출액 결제 방법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은 매출액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문제 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야 될 이 매출액 범위는 12개의 셀에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이제? 요 과정을 거치면, 요 중간 과정의 식이니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번호 01과 카드 종류, 한국 카드에 해당되는 매출액 값만 남아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에브리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배열 이 형태의 식은 배열 수식의 형태의 식입니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N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재에 있는 게 아마 종류별로 다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완벽하면 어떤 형태의 함수를 만나더라도 다 배열 수식을 만나도 다 할 수 있고요. 앞에 하셨던 일반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류별로 다 뽑아 놓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걸 다 뽑아 놓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신 내용으로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뭐 형태가 나왔다.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요령, 아,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항상 맨 마지막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정말 시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 뭡니까? 점수를 보충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요령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 습관이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이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살 넘기 시작하면 그 고집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겁니다. 가진 생각들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특별한 진짜 큰 계기가 없는 이상 생각 바뀌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 이거 그만 읽을까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자, 우리 좀, 자, 조건이 2개 이상을 한 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 6번이고요. 문제 6번. 표 9를 이용하는 문제일 겁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화면의 배율이 조금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좋고. 5분 드릴게요. 마무리 해보세요. 오늘 해야 될 배열수 시계 마지막이고요. 몇 가지 남아있는데요. 예,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배열수 식 마무리 하세요. 어제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오세요. 하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수도. 혹시 조건이 몇 개입니까? 나머지 분들은. 조건이 몇 개죠? 지금 문제, 지금 몇 분 제가 시간 흘렸잖아요. 조건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이 파악한 조건. 세 개라고 대답을 또, 우리 안 하세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한 분 빼고. 여러분, 조건 세 개입니다. 잘 고민하세요. 조건 두 개 아닙니다. 세 개입니다. 조건 세 개라고 판단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 그냥 시험 준비 끝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내용 제대로 파악하신 거거든요, 이게.
자, 같이 봅시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가입 나이의 데이터의 종류를 한번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가입 나이 안 보시죠? 앞에 보세요. 자, 코드별이라는 표현 있었으니까 조건이고요. 자, 나이 데이터, 나이니까 일단 의심을 해볼게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틀리네요.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나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여기는 그럼 여기는 어떤 값이 와야 됩니까? 가입 기간의 평균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드별, 나이별. 그러면 여기는 누구의 평균값이 와야 된다고요? 가입 기간 평균값이 와야 되는데 누구의 코드 BM 그다음 나이는 0 0세부터 0세는 뭐 0세부터 20세 미만까지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기 나이가 조건이 두 개라는 이야기죠. 그냥 하나만 적어버 0세 이상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돼버리겠죠. 그다음 여기서 해버리면 20살 아닌 사람, 20세 이상인 사람들 전체 다 뽑아버리겠죠. 이해되세요? 구간별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계를 처리해버리면 구간별로 뽑는 게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단순히 딱 읽으면 한계같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꼴. 아, 잠깐만요.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두 번. 자, 이꼴. 첫 번째 대역 조건이다 가로 열고 코드부터 할게요, 저는. 코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요건 비교하는 값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4, 5, 20, 20개. 이걸. 자, 코드 값 참여. 기준 값인 코드 값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럼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 혼합 중에서도 Q15, Q16, Q17, Q18. 한쪽 방향만 보면 됩니다. 그럼 Q가 안 변하죠. 이렇게 가로 닫고. 자,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이번엔 나이, 숫자 데이터. 자, 비교하는 이 나이 값은 4, 5, 20, 20개의 셀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절대 참조. 상상해 보세요. 이걸, 그 다음 이제 0세 이상이죠.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건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R13, S13, T13, U13, V13. 13이 안 변하네요. 그럼 13의 혼합. 바로 닫고. 곱하기 세 번째 조건. 자, 다시 가입 나이, 절대 참조, 이번에는 미만, 의미가 미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값 20. 그리고 여기도 R14, S14, T14, U14, V14. 시험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4가 안 변하죠. 가로 닫고. if 함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에 있었죠. if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겠다. if 함수를 통해서. if 바로 열고. 조건. 만족한다면 가입 나이의 평균이니까 가입 나이 범위가 와야 되고요. 계산할 가입 나이 범위는 20개의 셀에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계산할 범위는 똑같으니까. 절대 참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 나이 값만 남아 있을 거다.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버리지.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두 번. 자동 채우기는 상하좌우 다 움직인다.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혹시 샵 뭐뭐뭐뭐뭐로 나옵니다. 오류 메시지라고 그랬고요. 혹시 div 나누기 제로를 가르쳐 드린 적 있나요? 이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군요. 디비전 나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분모를 0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수학에서 분모를 0으로 나눈 경우는 항상 예외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자, 어제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거 셀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 선택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수로 범위를 선택하고 내가 여기 수식 입력돼서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에러. 그리고 요 수식이 오류라면 뭐 하라고요? 공백, 스페이스 하나 넣는 거. 우리 교재에 아마 공란으로 표시해 놨는데 저는 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영과 이런 분명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답답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런 거. 자, 가로 닫고. 그다음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려버리면 어떻게? 이 내용이 다른 셀에 복사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라 그랬죠? 이게 각각을 이렇게 지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값이 나왔다는 건 식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셀 선택하시고 식만 복사합니다. 식만 복사. 그리고 빠져나올 때, 지우실 때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한꺼번에 지웁니다. 그래야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셀 하나만. 그리고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V.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Shift.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두 번. 티 되게 기네요. 자, 마무리 되셨어요? 자, 어, 내일 지금 풀이 다 안 된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하나도 있고요. 시트 하나 또 안 한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요거 내일 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왜냐하면 전혀 내용이 성격이 전혀 다른 또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대열 수식의 조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상 조건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까지 수업은 제 맡은 기간이 내일까지라 어쨌든 일본 교재는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 아래에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자, 좀 가벼운 거 갑시다.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차트라는 끝부분에 가면 차트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차트. 교재는 212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차트 형태를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우리 예제 파일에서 차트가 한번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거라는 기능 예제 실습하실 때, 자, 그런 차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모델명, 생산가, 판매가,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한다. 그리고, 자, 차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차트 만드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자, 삽입에 차트. 그래서 막대형은 서로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비교라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비교. 서로 항목 간의 비교를 할 때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 그다음 밑에 보면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꺾은 선형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그 다 기본되는 단어, 키워드 단어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꺾은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느냐를 보여주는 추세. 자, 원형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율, 점유율,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원형 차트는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선거 개표 방송. 그다음 그 보면 매주마다 나오는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에서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뭐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거 하는 거 뉴스 보셨잖아요. 예, 세상 사는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는데 관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 하나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류의 차트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뭐 다른 형태의 차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트를 만드는 건 어떤 형태의 차트가 되든 다 똑같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큰 차이가 없다고요. 다만 용도에 맞는 차트를 골랐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시험과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냥 이런 차트 쓰세요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읽어드리냐고 잠깐 읽어드린 이유가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요. 다른 형태의 용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차트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쓰는 차트이기 때문에.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업무를 좀 복잡한 업무를 보고 좀 더 차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때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뭐 경영과나 그쪽 방면의 분야에 아마 전공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자료 차트라든지 이런 뭐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뭐, 뭐 석사나 박사 과정을 다녔었다 그러면 더욱더 수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 뭐 공대 출신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있어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차트 일단 다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이라는 사항별 탭,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차트 왜 만들죠, 그러면? 네, 오케이. 시각적 효과 때문에 만듭니다. 초딩이 와서 이걸 보더라도 이게 높고, 이게 가장 높고, 이게 가장 낮다는 걸 어느 누구든 다 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차트 다 만들어서, 그러면 차트에 따른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탭은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은 차트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구성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차트 요소, 차트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트 구성 요소의 이름부터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절반은 다 푸신 겁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물론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구성 요소가 이 정도이다. 이 정도의 목록에 있다. 자, 일단 가로 항목축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여기.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이라 그럽니다. 생산가 계열, 판매가 계열. 용어 외우세요. 그 다음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고 있는 이 부분 여기를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그 다음 계열을 표시해주고 있는 막대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안에 보시면 새색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저 선의 이름을 세로 갑축 주눈금, 주눈금선이라고 그러고요. 어느 축에? 세로 갑축에. 방향은 가로. 그래서 세로 갑축 주눈금선, 가로 주눈금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런 차트의 구성 요소 모두를 다 선택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차트 제목, 여기, 차트 제목.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다 선택했다는 의미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차트 영역이다. 모든 구성 요소 다 선택했다. 이렇게. 결국은 차트 개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트는.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뭐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 이쁘게 꾸미겠다.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뭐지, 수업이 있던. 이거 붙박이처럼 여기다 뭐 맞춰 놓으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도킹. 이거 피벗 테이블 할 때 설명드렸죠. 도킹.
그냥 쭉 따라오세요. 뭐, 이게 또 뭐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 기능을 알든지 모르든지 피벗 테이블처럼. 그러니까 함수 수식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큰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 손바닥 뒤집듯이 모르는 게 이제 많았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이하실 때 뭐 풀이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정답지 보셔도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볼 때는 기억이 나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는 걸로 이렇게 뒤집어질 거니까. 자, 어찌됐든 그 전체 흐름은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 리본 메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창을 이용해서 서식 작업창을 이용해서 이쁘게 꾸민다. 전체 맥락. 서식 작업창은 열어 두셔도 되고 닫아 두셔도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그다음 자,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다음 자 차트 개체 선택하시면 상하계 탭이 나타나고 상하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아니 차트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올려주시면 구성요소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택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 마우스 바로가기 메뉴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중에 가장 필요한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주시면 구성요소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차트 제목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보통 구성요소의 맨 위쪽에 있는 게 삭제입니다. 지운다라는 거, 딜리트 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맨 밑에 있는 게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는 메뉴입니다. 클릭하시고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숫자 값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줍니다. 숫자 값 위에 세로 압축 클릭 오른쪽 마우스. 그다음에 여기 가 012, 가 013 이런 항목 이름 선택합니다. 클릭 가로 항목 축 선택.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범례 선택. 그다음에 계열이 표시되어 있는 뒷부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선에다가 포인트 맞춥니다. 세로 갑축 주눈금선. 이거 아닌 거 있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요. 자, 우리가 마우스 색깔, 자, 특정 색깔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있으면 이게 계열이라고 그러는 거. 클릭하면 이렇게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자, 파란색 위에다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 안에 계열, 생성과 계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한 내용이 위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일단 계열 하나 선택하시고 저는 생성과 계열. 그 중에 가장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막대형 차트는 막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합니다. 막대들이 모여서. 그래서 특정 막대 위에다 포인트 올려두시고 클릭 하시면 요거 하나만 딱 선택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원래는 없던 건데 지금 여기 이제 화면상에 뭔가 나타나 있습니다. 생성가 계열의 나 065 요소라고 이렇게 나타나 데이터 요소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요소. 어? 그렇게 해서 구성조 선택하고 뭐 필요한 작업이 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필요한 작업을 하시고 뭐 여기 없다 그럼 여기가 또 찾아보셔도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고 자 그다음 이제 각각 시험에 나왔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마 지금 화면상에 쭉 나열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최소 20 몇 년 동안 시험에 최소 한 번이라도 나왔던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다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피벗 테이블처럼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찾는지는 요령은 좀 알고 시작을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찾는 연습은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상별태. 자,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디자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뭐 선택, 차트 이름 확인, 클릭. 그 밑에 있는 이게 잠깐 요렇게. 요거한 두 개, 밑에 있는 두 개의 차이점은 그 가로축하고 범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확인을 해.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대시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비교해 보시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법내의 내용하고 가로 항목축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다고요. 확인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기본값인 요거 회색깔로 테두리에 적혀있는 기본값 이 형태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3차원 효과, 값이 누적되는 부분이었고, 3차원, 뭐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형. 가보시면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점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 그래서 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시험에 뭐 원형도 나왔어요. 자, 꺾은 선형은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의 특징은 방금 계열, 즉 선이 두 개, 막대가 두 개 종류가 나왔는데 지금 이건 원형은 조각들의 모음이 계열입니다. 조각들의 모음. 그래서 한 개의 계열밖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원형 형태로 두 개 이상의 한 개 이상의 계열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맨 끝에 있는 도너층이라는 것입니다. 원형 형태의 계열이 여러 개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고 뭐 가로막대요. 영역형. 그 아까 꺾은 선에다가 칠을 하면 영역형이 됩니다. 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형도 1급 시험에 방사형이라는 차트 정도 나왔고 이런 방사형은 아마 차트를 보시면 이런 형태의 차트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특히 화장품 선전, 미용 제품 선전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TV 광고 같은 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그 특히 운동선수들 무슨 측정하고 나면 나오는 데이터 뽑아서 이렇게 볼 때 보면 막 다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꼴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차트를 우리는 방사형 차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체크하는 항목이 5개다 그럼 오각형 형태가 나올 거예요. 체크하는 항목이 10개다 그럼 십각형이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자, 뭐 어느 걸 선택하시든 확인해서 나갈게요. 그다음 차트 영역에 마우스 자 차트 선택 차트 영역인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양쪽 다 알아두세요. 어, 왜 이걸 전체 다 지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가 지금 제가 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정말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반도 안 되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전체 다 설명드리고 교재에 있는 예제 실습할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 갑자기 없던 녀석이 하나 생겨났네요. 음, 여기 아까 저게 방향이 세로 방향이고요. 어느 축에 가로축에 나타나 있는 가로 항목축 주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를 조정하는 건 디자인 탭에 자 데이터의 행렬 전환 보이세요? 클릭. 아까 방금 차트 종류 속에서 보셨던 저 범례와 가로축의 항목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거 그냥 클릭 동작 쓰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죠? 이게 차트의 주제를 결정하니까. 응? 생산과 판매가에 따르는 저기 각 항목 즉 모델명에 따르는 생산가 판매가 비교잖아요. 이렇게 되면 생산가 판매가에 따르는 뭐 모델명 비교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있는 게 모델명이잖아요. 모델명 비교, 그러니까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법 내에 생산가 판매가 나타나도록 설정해 두시고, 자, 실제 데이터 조정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어 계열이 두 개가 있는데 계열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계열 추가. 저 계열 추가는 왜 여기 있느냐? 계열 추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야겠다. 그다음에 뭐 이익, 계열 직접 입력, 계열형. 그다음 계열 값은 차트를 만들 때 항상 구조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생산과 계열, 판매과 계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면 수익 계열, 이익 계열도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 구조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확인. 어, 이익이라고 하는 것보다 제목을 같이 말 수익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편집. 해당 계열 선택 편집. 그래서 이꼴 참조. 가져와서 이렇게 수익이라고 나타내겠죠.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다음 이 녀석이 지금 수익의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요.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그다음 오른쪽에 편집에 보면 화면상에는 가나해서 항목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지금 여기 원본 창 안에는 지금 내용물이 지금 제가 가로 항목축 내용물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군요. 자, 상에 따라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선 편집.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저 항목은 요거 5개다. 그리고 확인. 어, 그다음 수익 계획이 필요가 없다. 선택해서 제거. 제거. 그다음에 행렬 전환 여기도 있네요. 그다음 이렇게 데이터 수정이 부분 지금 이건 게으른 부분이잖아요. 부분 수정을 해서 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게 근본입니다. 이렇게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제스 하나하나씩 구조를 딱딱 같은 구조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기능 배우실 때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표시가 되어진다고요? 콤마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나가죠. 그리고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여기 똑같은 기능이 여기 있다. 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전체 맥락만 익히세요. 뭐, 이거 소소한 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를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차트 구성 요소 요거라 그랬죠. 이쁘게 꾸밀 때 여기 있는 걸 이용하거나, 리본 메뉴를 이용하거나,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이용하거나. 자, 전체 이제 맥락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마지막에 있는 메뉴 서식 작업창을 표시하는 내용을 이용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구성 요소가 지금 여기에 다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면 차트 구성 요소 추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배워 갈 거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 추가 삭제는 여기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도 삭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키로는 뭐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자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만 보세요. 그래서 꾸며야 되겠다. 서식 차트 영역 구성 요소 이런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도형 효과 지난 시간에 매크로 할 때 제가 기본 이야기를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차트 구성 요소를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도형 효과 그림자 요거 하나만 지난 시간 하셨죠? 그다음에 글꼴 크기는 전체에 대한 글꼴 크기는 뭐 글자 꾸미는 건 다 영인이 여기서 하셔야겠죠. 어, 도형 스타일 서식에 도형 스타일 여기 요거 자세히 단추 눌러서 여러분 뭐 일단 이렇다. 여러분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빼갖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냥 아무거나 설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엑셀 프로그램에 혹시 트레이드마크 색깔이 뭔지 아세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트레이드마크인 색깔이 뭔지 아세요? 엑셀은 녹색입니다, 녹색.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택 항목이 다 녹색입니다. 선택 항목이 다 녹색입니다. 그러면 채우기 및 선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지난번에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테두리, 윤곽선, 선. 그리고 자,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주시면 이런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초록색의 화살표. 요건 접기. 한번 클릭하시면 사슴 모양의 방향의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펼치기, 클릭, 접기. 어? 선택 안 했고. 자, 차트 옵션, 채우기 및 선, 테두리.
그러면 뭔가 나이만 많이, 여기 보면 실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색깔, 빨강. 뭐 그런 이야기고요. 선 두께, 뭐 여기죠. 너비. 중복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쪼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둥근 모서리 보이세요? 지금 이게 직각이거든요. 모서리가. 차트의 모서리가 직각입니다. 자, 옵션 체크하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지어집니다.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체크 이제 클릭, 클릭, 클릭 몇 번 해보시고, 그리고 결과 뭔지만 확인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을 한다. 아, 자, 닫겠습니다. 자, 막대 선택하시고, 계열, 판매가 계열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할까? 서식 작업창을 열든지, 구성 요소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아, 시간을 놓쳐버렸군요.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자, 여기 보시면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그래서 값 조절 단순하게 조절하시면 이렇게 어디가 겹쳐지는 거 보이세요? 이 묶음과 묶음 사이가 겹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 사각형 형태의 표식 보이시죠? 자그마한 막대. 요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맞추시고 클릭 드래그. 그럼 사이가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계열 겹치기. 아마 시험에 나오면 적당한 값을 줘야 될 겁니다. 0. 단위는 퍼센트인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입력란에서 값 입력하셨으면 여기서 무조건 엔터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력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격 너비도 마찬가지로 뭐 요거 슬라이스다 그러거든요. 요 막대 사각형 막대. 자 219보다 큰 값을 주면 요렇게 여기가 벌어지죠. 이거 묶음과 묶음 사이. 그리고 막대의 길이는 상대적 길이입니다. 절대적 길이가 아니고요. 절대적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적은 값을 주면 뭐 이렇게 사이가 좁아지겠죠. 그다음에 아마 여기도 시험에 나오면 정확한 값을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값만 입력하시고 단위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화면에 퍼센트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 엔터. 자, 자 일단 닫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게 어 1월, 2월, 3월, 4월, 5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라면 가로축이 6월 달은 뭐 6월 달은 어떻게 나? 자 아직 6월을 예측한 지금 몇 월 달이죠? 8월 달이죠. 그러면 8, 7, 6, 5, 4. 그러면 9월 달은 막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싶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데이터 발생 안 했잖아요. 이건 지금 실제 데이터고,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겠다. 그런 선을 추세선이라고 그러고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추세선들 중에 딱 들어맞는 녀석을 유효적절한 걸 선택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험에 어느 추세선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밑에 메뉴 밑에 있는 명령을 클릭하셔서 작업창을 여시고 추세서 옵션, 추세서 옵션. 그래서 뭐 시험에 아마 다항식, 뭐 3차,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동 평균, 뭐 2차, 두 구간, 세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할 때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요. 뭐 이런 거 쓰는 게 유효적절할 것 같네요, 대충. 밑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측을 어떻게 몇 구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드지 마세요. 이건 경영적 공부나 추세성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 쓰시면 됩니다. 시험은. 자, 확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선. 각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만들 수 있다. 한 개 이상을.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추세선 없음. 예,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